네,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개의 섹터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기분 좋은 내용이네요. 하반기 3,000피가 거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 자동차, 거기에 금이 하나 또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고요. 이제 또 한일전까지 번지고 있는 네이버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간의 이런 싸움이 있는데요. 좀 더 길어질 거라는 얘기, 그리고 방산과 항공주,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또 대형 게임사가 되죠. 시프트업의 상장에 대한 얘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6가지 소식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6가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반기에 3,000피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지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금에 주목하자는 리포트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완성차 5개사가 상반기 글로벌 판매 412만 대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좋았던 이 자동차 관련된 수출 모멘텀 2년 만에 뒷걸음질을 치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긴 싸움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의 주가 신저가로 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향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고요. 하나와 두산이 방산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투기 엔진까지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고 이 항공주들이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객뿐 아니라 화물에 대한 기대감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프트업의 공모가가 6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 시가총액 3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대형 게임주가 입성하게 될지 오늘부터 청약 시작되는 이야기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네, 상반기 국내 증시의 해외 투자금이 역대 최대치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과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해외로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대만, 인도를 포함해서 14곳의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뚜렷하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국내 증시가 6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소외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교적 다른 국가 대비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고 코스피 3,000포인트를 달성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어떤 곳에 주목을 했을지 5명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봤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이 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268조 원으로 지난 5월 이후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한 번 더 주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뿐 아니라 최근에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둘러싼 고점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AI 사이클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조언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밸류업 공략을 통해서 자동차나 금융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센터장들은 밸류업 정책 도입에 주주 환원 여력이 높은 업종을 공략하는 것도 주요한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그 가운데 유망 업종의 자동차, 금융, 지주, 통신, 유틸리티 등이 꼽혔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완성차 5개사에 대한 상반기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5개 올해 상반기 글로벌 판매 실적 2년 만에 다시 한번 감소하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 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이 5개사의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판매 실적을 함께 더했는데요. 반조리 제품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2% 감소하면서 411만 9,735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를 누리
나타나게 되면서 완성차 5개사의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어들게 됐는데요.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66만 8,886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2022년에 이어서 2년 만에 다시 한번 60만 대 선 아래쪽을 하회하게 된 것입니다. 내수 판매량은 지금 꾸준하게 2월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해외 판매 쪽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1% 소폭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업체별로 봤을 때는 현대차를 먼저 보시면 국내에서 14.8% 감소한 수치가 나타났고 해외에서는 4.4% 하락하게 됐는데요. 국내외 합산으로 봤을 때 판매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국내외 합산 판매량이 3.9% 정도 감소를 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차종은 이번에 기아 카니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는 기아 소렌토, 현대차의 포터, 기아 스포티지, 현대차의 소나타와 그랜저 순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피크아웃 우려감이 생기지 않을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완성차 업계들 중에 상장한 종목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G 모빌리티까지 주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주가 자체가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라인 어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일본 당국에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네이버는 13년 동안 키웠던 라인을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라인야후의 공동주주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를 등에 업은 채 라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네이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나서게 되면서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라인야후는 1일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의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논의하겠다라는 행정 지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라인야후가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의뢰를 했지만 한국에 구조된 반일 정서 등으로 당장 네이버 쪽의 지분 매수가 힘들다는 의미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라인야후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지 못한 데다 인프라 매출까지 놓치게 된 네이버가 일본의 다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매각 대금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주식 약 65%를 갖고 있고 소프트뱅크와 이 네이버는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이버의 지분 가치는 단순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8조 원이 높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했을 때는 10조 원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내 측의 이런 증권가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프트뱅크 측에서 지분 인수 대금을 아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네이버 차트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이렇게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보시더라도 1월 정도의 고점을 찍은 뒤 꾸준하게 하락하는 6개월 동안의 내림세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지부진한 주가 속에서 신저가 경신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 매체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전투기 엔진에 대한 독자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최고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습니다. 하나와 두산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국가로 오르게 되는데요. 하나와 두산은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제한 첨단 엔진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난달에 검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본격적인 R&D를 의미하는 기본 설계 과정에 각각 뛰어들어서 방위사업청의 일감을 따낸다는 계획인데요. 방위사업청은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서 추력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에 들어갔던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엔진과 같은 급이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 기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이와 관련된 모멘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항공주들의 주가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뿐 아니라 국제해상운임의 지속적인 강세와 더불어서 여객과 화물에 대한 물동량 증가도 함께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제 국내 주요 항공주도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진에어, 대한항공이 어제장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항공운임과 괴를 같이 하는 국제해상운임의 상승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확실히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이쪽으로 반사수혜를 받게 되면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좀 있으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얻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항공주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지금 또 코스피의 대어로 기대되고 있는 시프트업의 상장과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이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게임사 시프트업이 공모가를 희망 범위의 상단인 6만 원으로 어제 확정했습니다. 이 공시를 통해서 공모 주식 725만 주로 모두 4,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시프트업의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을 봤을 때는 3조 4,8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코스피 게임사로 보시면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NC소프트에 이어서 4위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프트업은 공모가를 희망 범위 47,000원에서 6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으로 공모가를 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일반 투자자의 청약이 펼쳐지고요. 오는 11일에 상장을 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청약과 관련된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시프트업과 관련돼서 투자한 대성창투까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